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또 재미있는 언더스탠딩을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주제 갖고 올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언더스탠딩은 여러분들 없어도 뭐 괜찮지만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은 언더스탠딩 없으면 어쩌냐, 어디서 이런 얘기 듣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또 그런 거 갖고 왔고요. 모핑 휠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바퀴인데 바퀴가 딱딱해야 될 때가 있고 말랑말랑할 때 하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바퀴가 보도블록 같은 데 살짝 좀 넘어가야 되면 그건 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야 잘 넘어가고 또 도로 달릴 때는 나름대로 이게 탄탄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그 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를 무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요 공부를 하고 계시는 송성혁 박사님을 통해서 직접 배워봅니다. 저희는 뭐 어디 간접적으로 뭐 누구를 통해서 듣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면 그냥 전문가 바로 모셔서 바로 배우고 있습니다. 송성혁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모핑 휠. 제가 설명한 게 대충은 맞아요? 아니면 맞습니다.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네. 저희 휠 기술이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원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휠의 강성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말랑말랑해져라라고 할 때 언제든지 말랑말랑해지고 맞습니다. 딱딱해져라라고 할 때 언제든지 딱딱해질 수 있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원하시죠. 그렇죠. 모핑 휠 이야기입니다. 예. 그좀 그냥 준비해 오신 자료를 바로 좀 배워볼까요? 봐야 좀 실감이 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럼 발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은 오늘 제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강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휠, 바퀴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AI 로봇 연구소 첨단 로봇 연구센터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소프트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말랑말랑한 로봇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휠도 그 소프트 로봇의 일환으로 제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휠 바로 넘어서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휠이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그 인류가 뭔가 이동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만 사실 바퀴만큼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없었죠. 근데 저희 그 휠이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장애물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성능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장애물을 넘어간다고 할 때 휠이 크기가 요 장애물보다 이제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장애물보다 휠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넘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사실 사족보행이나 이족보행이나 이런 족형 기반의 그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됐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장애물을 쉽게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 고민을 물론 이제 저만 한 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의 굉장히 많은 타이어 회사들에서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non-pneumatic 타이어, 에어리스 타이어, 혹은 비공기압 타이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휠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보통 공기압을 넣지만 요 내부 구조를 이제 유연체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장애물에 접촉이 되었을 때 그 접촉 면에 조금 더 변형이 잘 되게 되는 장점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저희가 그냥 휠을 마냥 말랑말랑하게만 하면 이 바닥에 갈 때도 휠이 찌그러져서 갈 거잖아요. 평소에는 말랑말랑하면 안 되지. 평소에 저희가 휠의 장점이라고 하면 평지에서는 동그란 형상을 유지하다가 뭔가 장애물을 넘어갈 때만 변형이 커야지 이제 평지에서 효과적으로 이동하면서 장애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강성을 뭐 말랑말랑하게만 하면 평지에서 안 좋고 딱딱하게 하면 장애물을 넘어가기 어렵고 뭐 이런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가장 하단부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말랑말랑하게 하면 바닥면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딱딱하게 하면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이 변형이 크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장애물을 쉽게 넘어가고 이런 장점들이 약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로 한 거는 평지에서는 단단하고 원형을 유지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할 때에만 말랑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러면 휠의 평지에서의 그 굉장히 좋은 이동 효율하고 장애물까지 넘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구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휠이 변형이 크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내부는 굉장히 유연한 소재나 혹은 거의 비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변형이 크게 되게 만들도록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원할 때는 원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구현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 아이디어를 냈던 게 야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아치 구조를 보면은 이 아치의 테두리 부분은 이게 구조체로 지지를 잘 하는데 내부는 텅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구조를 뭔가 휠에 잘 적용을 하면 원형을 굉장히 잘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저희가 상상했을 때 아치는 천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장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여기서 이제 보면 이 키스톤에서 이제 하중을 받으면 그게 구조체의 힘을 분산시키면서 구조를 잘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휠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그 힘을 지지를 해야 되잖아요. 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네, 맞습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반대로 뒤집으면 뭐 이런 형상으로 구현이 되는데, 근데 휠은 동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치는 반만 있고,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구조를 위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이면 동그래지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원형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변형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치를 보면 아치가 이제 요 가장 윗부분, 요 키스톤 부분에서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측면 부분에서 집중하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뭔가 힘을 받게 되면은 붕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붕괴가 발생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장애물이 충돌하면 요 점을 이제 포인트로 해서 이게 옆으로 쪼개지는 힌지처럼 이제 부서질 수도 있고, 혹은 이것처럼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처럼 뭔가 장애물이 충돌했을 때 변형되는 거랑 조금 이제 유사한 구조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중요한 점은 바퀴는 이렇게 슬라이딩처럼 이제 붕괴가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이제 휠이 그 장애물에 맞춰서 변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왼쪽처럼 변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되도록 저희가 구현을 이제 구조체를 좀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본 게 지금 이 영상이 되겠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 처음에는 요 가운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쪽하고 이쪽 사이에 스카치 테이프로 늘어나지 않도록 잡아줬어요. 이게 지금 아치로 따지자면은 아치의 좌측하고 우측을 힘으로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했더니 저 무거운 걸 올려놨을 때도 지지가 되죠. 근데 반대편으로 이제 세워서 구조를 돌리면은 이 좌우측으로 구조를 지지해주는 힘이 없으니까 굉장히 쉽게 이제 무너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치랑 똑같은 구조인데 이걸 이제 바퀴처럼 저희가 구현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 양쪽 측면에서 이 아치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면 이 원형을 유지할 수 속이 텅 비어 있더라도 잘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이 아치를 저희가 구현을 했다고 했는데 이 구조의 두께가 중요합니다. 이게 구조 두께가 너무 얇으면 이 아치 구조가 제대로 메커니즘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게 체인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뭐 심플한 방법론인데, 이게 체인을 예를 들어서 요 양쪽 끝에 체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체인을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힘을 받는 부분에 줄을 매달면은 뭐 이런 그림이 되잖아요. 이 그림이 요 구조 안에 존재하면 이 구조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는 뭐 이런 방법론이에요. 이제 아치 뭐 설계하는 간단한 방법론인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요 휠 두께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꺼우면 안 무너져요. 잘? 맞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두껍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내부 공간을 비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최대한의 두께를 찾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보다 두꺼우면 안에 다 꽉 차 있게 되니까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얇으면 무너지고. 무너지고. 아까 좀 전에 보여준 영상이 네. 무너질 때도 있고 그렇죠. 안 아. 무너질 때도 있는데 그게 무슨 차이라고 하셨죠? 이게 지금 여기 테이프 잘 안 보이시죠? 지금 테이프가 여기랑 여기로 묶여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 여기는 테이프가 안 엮여 있고 여기 네. 이게 투명 테이프가 다시 보시면 테이프가 묶여 있는 방향에서 힘을 이쪽 방향으로 받으면 네. 저 지지가 테이프- 되는데 지금 테이프 보이시죠? 이렇게 한 테이프 하나만 딱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서 하면은 가운데로 테이프가 연결돼 테이프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지 않게 지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잘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오히려 테이프가 수직으로 오면 오히려 맞습니다. 무너지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치 구조 메커니즘상 양쪽 측면에서 지지를 해줘야지 이 구조가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예. 테이프로 연결한 이유는 아치 구조에서 양쪽 측면이 유지가 되어라라는 뜻이고 맞습니다. 그럼 안 무너지고 예. 저러면 저 상태에서 안 무너지는데 그렇죠. 수직 방향으로 누르면 네네. 그래서 뭐 특별히 힘을 구조를 저희가 뭐 따로 한 것도 없고 단지 그냥 테이프로만 연결을 해도 이게 구조가 지지가 되는 겁니다. 아치라는 게 저렇게 힘을 받으면 꽤 세구나라는 걸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거네요. 아치 그런데 구조 저 아치의 두께가 저렇게 했더라도 너무 얇으면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무너지는 거고 맞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저렇게 무너져야 할 때 너무 안 무너져서 맞습니다. 또 쓸모가 적어지고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휠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 측면이 거리가 증가하지 않도록 막아준 메커니즘을 넣었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가 아무리 힘을 줘도 이 원형 상태를 유지를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형을 잘 유지하는구나까지 이제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변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변형이 되는지를 보면 지금 여기 이제 테두리에 여기 지금 모서리에 부딪혔고 부딪히게 되면 블록 같은 거라고 가정하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아치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아치 붕괴의 그 포인트랑 그 형상이랑 실제 이 휠이 변형되는 형상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그래서 실제 아치 붕괴처럼 휠이 변형이 잘 되는구나까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지면 평면상에서는 바닥에서 힘이 들어오니까 원형을 유지하고 이렇게 측면에서 힘이 들어오면은 붕괴되면서 변형이 되고 괜찮겠네 해서 이제 이렇게 크게 설계를 했어요. 이제 지름이 한 550mm 정도 되는 이제 대형 휠을 설계를 했고 여기 보시면 양쪽 측면이 늘어나지 않게 요 레일을 타고 돌도록 해서 항상 요 이제 원형이 유지되고 이제 측면에서 힘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변형이 되게끔 했는데 잘 작동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인 안정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측면에서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팽팽하군요. 그냥 그렇죠. 이게 원형을 힘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 변형이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장애를 만났을 때 꽝 부딪히면 안 되고 살짝만 해도 이게 변형이 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드렸지만 안 되더라 드렸고요.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찾았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한 4-5가지 방법을 굉장히 많이 트라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그 중에 좀 잘 된 거를 제가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이게 아치 말고 보면 액체 방울의 표면 장력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액체 방울을 보면은 이제 액체 방울이 이제 동그란 형태에서 표면 장력이 높으면 원형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하는데 표면 장력이 낮으면 이제 바닥이 이제 찌그러지면서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방울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뭐 굉장히 이제 상식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건데 이러면 이 액체 방울의 표면 장력 구조를 휠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표면 장력이 높으면 최외곽에 있는 액체 분자들을 결국에 이제 넷포스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저희 바퀴에도 적용을 해서
이 최외곽에 위치해 있는 이 블럭을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 클수록 원형을 훨씬 더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그래서 평지시에는 이렇게 가운데로 잡아당겨주는 힘을 굉장히 높게 해서 원형을 잘 유지해주는데 그 방법이 요 이제 연결된 이 와이어 스포크들을 요 가운데 이 빨간색 커브축의 거리에 따라서 당겨주는 힘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되면 와이어들을 굉장히 강하게 잡아당겨주고, 그러니까 멀어지면 이제 잡아당겨주고 가까워지면 이제 느슨하게 잡아당겨주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액체 방울의 표면장력하고 메커니즘 유사하더라.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평지에서는 이제 동그랗다가 장애물이 좀 많은 험지다. 그러면 휠을 굉장히 이제 말랑하게 바꿔주면 뭐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메커니즘이 요 블럭, 요 체인 블럭을 저희가 스마트 체인 블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블럭하고 블럭 사이 거리가 바뀌게끔 해놨어요. 그것도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 덕분에 이게 물론 CG입니다만 어쨌든 장애물을 넘어올 때는 말랑하다가 이제 평지에서는 동그랗게 바뀌고 뭐 이런 메커니즘을 구현을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걸 좀 이어서 다시 해보면은 액체 방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서페이스 텐션이 높으면 훨씬 더 동그란 형상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저희도 요 이제 가운데 잡아당기는 힘을 크게 해서 이제 최외곽 블럭들이 이제 높은 이제 표면 장력 효과를 가지게 되면 동그래지고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이게 액체 방울하고 그 특성이 비슷하더라라는 이제 걸 나타낸. 그러면 가운데에서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장애물을 만나도 잘 안 구겨지고 맞습니다. 통통 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녀석이 얼마나 말랑말랑하냐는 가운데에서 잡아당기는 힘으로 조절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휠의 강성을 바꿔줄 조절할 수 있겠네요. 가운데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조절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이제 최외곽에 있는 액체 이제 분자들을 잡아당기는 힘이랑 저희 최외곽의 블럭들을 잡아당기는 힘이랑 결국 매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설명. 그냥 느낌으로는 세게 잡아당기면 오히려 세게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구겨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리하신데요. 네,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걸 아까 스마트 체인 블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이 블럭이 아니고 저희가 자전거 체인처럼 이렇게 구조를 뭐 가운데 이제 스펀지 같은 거 놓고 잡아당기면 우그러들면서 안쪽으로 그렇죠. 수축하겠죠. 세게 잡아당기면 그 자체로 그냥 수축하면서 맞습니다. 망가지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구현이 이게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볼까요? 보시면은 변형이 되면은 이제 변형이 어쨌든 뭔가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 양의 공률 방향하고 음의 공률 방향이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음의 공률 방향이 발생을 할 때는 블록하고 블록 사이 거리가 이제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체인 구조랑 이제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양의 공률 방향으로 변형이 될 때는 이 블록하고 블록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이 멀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변형이 되는데 블록과 블록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휠의 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블록하고 블록 사이는 가까워지려고 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변형이 되면 블록 사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블록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게 원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운데로 잡아당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인처럼 우그러드는 게 아니고 원형을 유지를 하는 게 이 거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살짝 아치의 원리가 적용돼 있네요. 아치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 아치 뭐 비슷하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치도 딱 그 모양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하면서 단단하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아치는 양쪽 측면에서만 이제 고정을 하면 된다면은 얘는 이제 모든 방향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가운데에서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면 할수록
타이어를 이루는 동그란 녀석들은 서로 이렇게 몸을 밀착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예. 밀착하면서 서로 강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강하게 가운데로 뭘 당기지만 그 형태가 오히려 단단해지고 예, 단단하고 원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형일 때가 이 블록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이기 가장 안정적인 때문에. 모양새가 예,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다가 요 이해하시면 가운데로 잡아당기는 힘을 풀어주면 오히려 이렇게 서로 느슨해지면서 맞습니다. 예. 뭔가 모양이 꾸겨지기도 하고 예, 그렇게 쉽게 된다.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잡아당기는지에 따라서 이 블록끼리 이제 얼마나 쉽게 돌아갈 수 있는지가 이제 결정이 그렇지. 되고요. 예. 그래. 보통 이제 가운데로 잡아당기면 서로 이제 오히려 무거워질 것 같지만 예. 이게 그래서- 조금 이제 차별점이 있는 거고 액체 방울하고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액체 방울도 사실 이게 분자 일정 이상 가면은 이게 사실 그 가까워지지 못하게 서로 이 거리를 그럼, 유지를 하게 그래.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랑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메커니즘을 가능한 좀 구현을 하려고 네. 네, 이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들어있다라는 거랑 이제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실제로 만들면 네네 이거 굉장히 좀 조악해 보입니다만 보시면 네 오. 원형일 때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동그란데 이제 뭔가 집중화중이 들어오면 이게 블럭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게 초창기 모델이라 조금 이제 어설프지만 그래서 아 되는구나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면 지금 이게 처음에 동그란 형태가 유지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요 높이 방향하고 직선 방향은 이제 무브와 레일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휠은 이제 굴러가는 힘만 이제 동력으로 주고 있고 그리고 장력을 지금 풀었다 조았다를 이제 조절하고 있는데 그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지에서는 이제 원형을 유지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뭐 장애물이 뭐 돌이든 무슨 모양이든 상관없이 그 장애물 모양하고 똑같이 변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장애물 때문에 변형된 게 아니라 장애물이 눈 앞에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고 센서가 발견하고 가운데로 모으는 힘을 예, 좀 풀어주는 풀어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라고 예. 명령을 하면 지가 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제가 매뉴얼로 했고요. 그냥 온오프로 했는데 말씀하신 장애물이 그냥 있네 정도만 이제 정보가 있으면 그냥 풀면 됩니다. 그렇게 예, 해야 또 작동하겠죠. 맞습니다. 그죠? 예. 풀어야 뭔가 약해질 맞습니다. 테니까. 예. 그래서 특별한 뭐 이런 제어나 복잡한 이런 센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말랑하게만 바꿔줘도 이 돌을 이제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돌 위치나 형태 같은 것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거를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면은 저렇게 똑같이 만들고 가운데로 모으는 힘을 조절 안 하면 네. 우리 보통 타이어처럼 장애물 만나면 퉁 튀죠. 퉁 튀거나 못 넘어가거나 그쵸. 좀 이따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 여기 있네요. 예. 보시면 이제 동그랗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이제 이게 장력을 풀어주고 그럼 이제 말랑한 상태로 바뀌는데 이게 보시면 장애물을 올라간 이게 지금 궤적인데 궤적이 경사로 되잖아요. 이게 예. 만약에 이제 강체라서 뭐 넘어가기도 힘들겠습니다만 이제 뭔가 갈고리 같은 걸 걸고 올라가면 경로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 예, 그 굉장히 궤적이 퉁 튀듯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사실 이 정도 장애물은 휠보다도 훨씬 지금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죠. 예. 이러 만약에 지금 이제 나올 겁니다만 이제 이제 또 내려가는 게 나오겠네요. 예. 지금 이제 내려갈 때도 장력을 풀어주면서 했는데 장력을 안 풀어주면 뭐 이렇게 퉁 튀듯이 이제 그쵸. 가고 우리 보통 올라갈 바퀴처럼. 때도 사실 이게 갈고리로 걸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정도 그렇지, 그렇지. 장애물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장력을 풀어줘야 예, 이렇게 그래서 장애물을 그냥 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 못 넘을 장애물도 저건 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 뭐 지프 이런 타이어에 딱 저거 하면 진짜 천하무적이겠네요. 그래서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성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저기 논문용으로 제가 이제 그 실험을 한 건데, 그래서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랑한 정도도 바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면은 이제 풀어준 만큼 이제 말랑해지고 그리고 다시 단단하게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극적으로 빠르고 네 쉽게 네 이렇게 강성을 바꿔서 주행을 할 수 있다. 저절로 예, 앞에 장애물이 없지만 잠깐 예, 이거는 찌그러질 수도 이게 있다는 이 거죠. 정도로 이제 휠 강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이 되겠고요. 네. 저거는 보통 자동차에 달아놔도
보통 고속도로 달릴 때와 국도 달릴 때는 타이어의 그 탄탄한 정도가 좀 다르면 예, 맞습니다. 좋은데 예. 그래서 그때마다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하는 꼼꼼한 분도 계시지만 저게 되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최적화된 걸 예.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공기압을 이제 사용하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 사실 공기압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펌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빠르게 바꿀 수가 없어요. 공기압 자체를. 물론 빠르게는 예, 못 바꾸죠. 그래서 예. 고속도로 주행하기 전에는 좀 공기를 더 채우든가. 맞습니다. 뭐 그렇게 뭐 아니면 이제 미리 설정을 하거나 뭐 그렇죠. 그런 건 되거나 혹은 일부 조금 바꾸는 건 되지만 이 정도까지 큰 변형량을 만들면서 이제 갑자기 또 동그래지고 이렇게 바꾸기는 구조적으로도 쉽지가 않죠, 사실.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도 좀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탄력 있게 가다가 앞에 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스스로 좀 말랑말랑해져서 원래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분이 좀 오늘 저기압이신 것 같으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찌그러져서 이러고 올라가면 문제 없는데 이분도 저기압이신데 나도 휙 하다 보면 보통 그래서 뭐야 임마 이러면서 시비 붙는 거잖아요. 못 넘고 가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참 좋겠네. 사실 제가 연구하는 로봇 분야가 사실 휠 말고도 이제 그리퍼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보통 그리퍼가 뭐죠? 그리퍼가 이제 로봇의 손에 해당되는 겁니다. 손이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로봇 팔이 있으면 끝에 이제 뭔가 잡는 용도의 뭔가 툴이 필요한데 예. 예. 이거를 저도 이제 제가 하는 그리퍼들은 이제 처음엔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물체를 잡으면 이제 잡은 모양대로 똑같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은 이걸 뭐 저희가 모양이 뭔지 미리 알 필요도 없고 뭐 이거를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도 생각할 필요 제어할 그냥 필요가 없고. 예, 예. 그냥 쉽게 이제 옮겨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사실 말랑말랑한 로봇의 장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철학이 좀 휠에도 같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계속 진행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휠을 이제 네 바퀴 이동체에 이제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예, 보시면은 처음엔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유지를 하다가 네 이제 장애물에 접근을 하면 이제 말랑하게 바꿔주고요. 아 벌써 쫄았죠. 벌써 쫄았죠. 네, 그죠? 맞습니다. 처음에 동그랗다가 이제 말랑하게 이야. 바꿨기 때문에 바닥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것도 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거는 예. 센서로 지가 알아서 스스로 쫄아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저희가 컨트롤러로 매뉴얼로 이제 조정을 예. 하시는 거다. 근데 사실 그 센서도 되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제가 사실 이게 너무 복잡할까 여기 좀 넣진 않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동차에는 그래, 별건 초음파 아닐 센서 거야. 뭐 이런 것들로 장애물이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야, 근데 저런 거는 휠체어 바퀴로도 쓰거나 그러면 예. 그 모든 평지에서 다 장애인용으로 다 평평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또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개발도상국들은 네네네. 아주 좋겠네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박사님이 개발한 거예요, 지금 이거? 네네 제가 이제 개발을 해서 뭐 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논문에도 지금 나와서 저기 상용화되면 그럼 좀 돈 좀 버시는 겁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알았지? 오, 친하게 지내요 우리. 네 아직 근데 뭐 개발할 게 조금 더 뭐 있긴 해서 네. 그렇구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지금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에서 뭐 아마 또 어떤 분은 그냥 타요에 바람 빼면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네.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바람이 빠지면 이게 뭐 평지에서 주행 성능이 안 좋은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장애물 넘을 때도 생각보다 이게 변형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바람 빼봐야. 바람 빼도 빼봐야 이렇게 그냥 그래. 쉽지는 팁으로 않아.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좀 그럼. 장애물 크기도 사실 휠에 비하면 낮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넘어가는 걸 보면 처음에 동그랗다가 이제 장애물에 접근을 하면 이제 거의 지금 보면은 차체 흔들림이 별로 거의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변형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하고 지금 변형량 크기 자체도 사실 앞에서 보시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비정형 이제 예를 들어 도를 넘어간다고 하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유지를 하다가
장애물에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말랑하게 바꿔주고 스스로 찌그러져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뭐 특별한 컨트롤이 없더라도 그냥 이 돌 형태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변형이 돼서 네. 넘어가기 때문에 접지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이런 휠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안정성도 굉장히 이제 높아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 돌 모양하고 똑같이 변형이 돼서 이야. 네, 이렇게 지금 가잖아요. 이건 사실 변형량 이 정도로 크지 않으면 이런 것을 구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블록 사이에 돌 같은 거 끼면 어떡하냐, 먼지 끼면은. 네, 저희가 사실 이 커버를 씌울 수도 있는데 씌우면 지금 내부 구조가 안 보여서 안 지금 보여서. 아쉬운 거고, 음. 그래서 참고가 안 씌운 되니까. 거를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 씌운다고 성능이 동그랗다가 달라지지 이제 않는다? 또 마찬가지로 네 아 벌써 쫄았죠? 접근하면은, 네. 이렇게 찌그러 미리? 똑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커버만 요 그쵸, 커버가 테두리에 있다 씌운 거기 보니까. 때문에 네, 이렇게 씌우게 되면 일반적인 휠하고 똑같이 구동을 하면서 넘어간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이러면 뭐 이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막을 수가 저게 있는 나름 거죠. 예. 그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서 속도를 감속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네. 지나가도 예. 저런 성능을 발휘해서 알아서 찌그러졌다가 다시 회복돼요. 지금 사실 엄청나게 고속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아직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뭐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안 사실, 특별히 안 될 이유는 없으니까 예. 순간적으로 그 찌그러졌다 넘어가면 맞습니다. 되니까. 예, 예. 근데 그럼 저러면 학교 앞에 만들어 놓은 이른바 그 과속 방지 턱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허락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뭐 근데 그러게요. 그뭐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에이, 친하게 지내지 말아요 우리. 상용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용도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프로 말씀처럼 아주 고속의 뭐 이동 수단에는 좀 덜 맞을 수도 있겠지만 휠체어 생각하시면 뭐 그렇기도 하고요. 저게 매번 운전자가 장애물이네. 그러면 텐션 줄여야지 버튼 텐션 줄이고 넘어가 이게 아닐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매번 할수 있죠. 예. 센서로 작동을 해서 지가 알아서 줄였다 늘렸다 할 거니까 이른바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과속 방지 턱에는 그 센서가 작동 안 하도록 장치를 해놓으면 예. 그러면 그 그것도, 센서 앞에서는 알아서 찌그러들지 않을 테니까 역시 속도 줄여야죠. 예. 제가 힌트 드린 거예요. 나중에 돈 벌면 이제 반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서를 줘서 구분을 그렇죠. 하자. 구별을 한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작은 휠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예. 뭐 장난감 만들어내 또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탑승형 혹은 훨씬 더 고가반 하중의 이동체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네. 이게 휠 크기랑 구조체 자체를 이제 확 크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휠 직경이 550 정도 되고 가반 하중이 지금 50kg 정도 얹어져 있는 가해져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 지금 동그랗지만 얘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계단에 뭔가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말랑하게 바꿔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이게 계단뿐만이 아니고 사실 뭐 어떤 장애물이더라도 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단 계단이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 좀 굉장히 챌린지한 장애물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보시면은 이게 올라갈 때도 계단 모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오, 그러네. 네. 보통은 이게 이렇게 저속으로 휠로 이제 올리게 되면은 휠이 이제 뭐 이제 미끄러지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 훨씬 천천히 돌리더라도 보면은 이 접지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진 거의 최소화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요거 보여드리는 건데. 상용화되면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나 다가구나 이런 데 이삿짐 나를 때 굳이 사다리차 안 부르고 그냥 그 계단 올라가서 빨리 저 끌어 내려와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거 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쉽게 구현이 될 거라고 저도 이야. 친하게 지내요. 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좀 모양이 뭐 그렇게 휠체어 같진 않습니다. 뭔가 좀 이동체처럼 만들려고 보이려고 좀 의자 같은 걸 붙여놓은 거고, 예, 이건 좀 초창기 프로토타입이라서 뭐 휠체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이동체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한번 네. 보시죠. 처음에 이제 휠체어. 오. 네, 근데 아무튼 네 휠체어라긴 좀 조잡합니다만 보면 이게 처음에 동그랗다가 이제 말랑하게 바꿨죠. 위에 건 안정용으로 그냥 달아놓은 줄이고요. 예. 보면 이게 장애물 넘어갈 때도 이제 말랑하게 바꾼 다음에 요 넘어가니까 이제 떨림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렇게 장애물을 넘는 게 끝났다 그러면 다시 동그랗게 바퀴가 부풀어 오르고. 바꿔주고, 예. 그러면 이제 동그래지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휠하고 똑같이 구동을 할 수 있고 이게 좀 투휠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말랑하면은 이게 구동하기도 좀 불이익이 있어요. 이제 휠이 비틀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안 좋은데 예. 이렇게 네, 장애물도 쉽게 넘을 수 있고 평지 주행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아. 네, 저희가 이제 좀 이제 소형화 모듈화를 해서 보시면 이제 위에 달려 있는 게 이제 의자고요. 이 의자의 하단부가 이제 이동체입니다. 굉장히 이제 컴팩트하게 바뀌었고, 요 위에 있는 의자도 5가지 자세 변환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의자로 저희가 개발을 한 건데, 예, 보시면은 이런 이제 제자리 회전 이런 것들이 사실 바퀴가 4개가 달려 있으면 이런 회전 방향을 좁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뭐 제어 기술 같은 것도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제자리 회전도 하고 네, 자유롭게 이제 변환도 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말랑하게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이 되겠죠. 예.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우리는 돌봄을 받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저도 2%도 92세 2%가 이제 혼자 거주하거나 그럴 텐데 집에서도 휠체어로 다니면 편하고 좋잖아요. 예. 그런데 집에 휠체어를 하려면 휠체어가 집에 다닐 수 있게 집을 다시 지어야 돼. 그거 어떻게 지어요? 네. 그런데 휠체어 바퀴를 저렇게만 해주면 이미 그냥 일반인용 집에서도 저렇게 하루 종일 살아서 왔다 갔다 다닐 수 있겠네요. 그렇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돈 벌 일 많다 이거. 어? 뭐 야, 물론 테슬라보다 나은데 이게? 테슬라 그 뭐야 그거 뭐? 개발을 더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네네. 아무튼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영상이 되겠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저희가 야외에서도 테스트를 간단하게 이제 해본 건데 보시면은 이 논문 영상이라 보시면 이제 이런 보시면 야외 환경에서 이제 지형이 완벽히 평지가 아니지만 이렇게 원형으로 하면은 이제 쉽게 이동을 하게 되고 지금 앞으로 많이 기울은 것처럼 보이지는 건 위에 사람이 탑승을 안 해서 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안전 문제 때문에 탑승을 안 한 상태고 맞습니다. 훨씬 더 사람이 탑승하면 이거보다는 바퀴만 봐라. 그래서 휠체어를 보시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찌그러뜨린 상태에서는 이제 주행을 하죠. 주행을 하는데 찌그러뜨리면 이제 휠체어가 좀 이게 이동체가 조금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말랑하다가 딱딱했다를 바꿔줘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게 구조체가 말랑하면 이게 평지에서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랑하게 했을 때는 이런 뭐 바위 같은 것도 쉽게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나 영상이 이제 되겠습니다. 딱딱해져야 될 때는 빨리빨리 잘 딱딱해져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래야 오히려 이렇게 승차감도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딱딱해져야 될 때는 딱딱해져야 돼.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왜냐면 앞에 상황이 이제 계속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평지에서 이제 동그랗게 한 상태에서 얼마나 이제 안정적으로 주행이 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한 거고요. 보시면 뭐 일반 휠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동그랗게 한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주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휠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안정적으로 주행이 된다라는 영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드론으로 찍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장애물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동그랗다가 이제 이게 18cm 단인데 넘어가 된다 하면 이제 이렇게 말랑하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이제 쉽게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도 되죠. 사실 뭐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사실 이 정도 높이의 장애물을 넣어가는 게 가려고 하면 사실 주행 안정성도 떨어지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이 되겠죠. 저거는 갑자기 왜 속도를 높여서 올라갑니까? 이게 지금 위에 가능해요? 지금 속도를 높이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도움닫게 하는 예, 느낌으로. 지금 약간은 지금 시스템의 주행 안정성이 아직 저희가 완벽하게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연구 개발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야. 저는 지금 그래서 휠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실제로 각각 이동체에 적용이 됐을 때 그 이동체에 맞게끔 또 일부 주행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해야 조금 되고.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는 있죠. 예. 네. 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주행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쵸 이게 훨씬 소형화해서 그 전에 요 모듈보다 훨씬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지턱을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넘어가고 이거 비슷합니다. 다 영상 비슷한데 이번에는 이제 위에 마네킹을 태워서 주행을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향을 할 때에는 다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네, 이렇게 제자리 회전을 해서 연속된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위에 마네킹이 태워져 있으니까 좀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조금 덜하죠. 예.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장애물을 극복을 할 때에도 이제 보통은 이제 투일 같은 경우나 이런 포일이더라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단을 넘어가면은 이제 흔들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할 수 있고 이제 균형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도 연속된 장애물도 쉽게 극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정면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네 말랑을 바꿔주고 네, 이제 변형 양이 진짜 확실히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상태에서는 사람이나 저런거나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는 좀 유연해져야 돼요. 네, 그럼요. 꼿꼿하게 이렇게 버티면 통통 튀죠. 피곤해 서로.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야외 같은 데서 이제 주행을 하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사실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제가 야외에서는 이게 이런 환경 테스트를 뭐 많이는 못 해봤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이제 이동체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고 그래서 이런 장애물 같은 것들도 보시면은 넘어갈 때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뭐 단을 내려갈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휠이 변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려가면 이렇게 퉁 튀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형이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튀는 것을 이제 굉장히 최소화해서 최소화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 마찬가지 아까 보셨던 뭐 영상이 다 중복됩니다. 중복되는데 이제 이걸 어디에서 찍었느냐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영상이고요. 그리고 뭐 단 넘어갈 때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지금 그 단 모양에 맞춰서 변형이 돼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것도 지금 투일 기반이기 때문에 훨씬 이런 주행 안정성이 불안정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것보다 높은 단도 되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지금 촬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비전문가니까 질문이 그 4개로는 실험을 많이 안 하셨나 보네요. 이게 저희가 일단은 2개 위주로. 투일이 되면 포일도 자연스럽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 일단은 투일 지금 플랫폼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뭐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사람과 뭐 예상 이런 게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선은 투일 위주로 연구비가 부족해서 토일은 비싸서 못했다. 그 얘기죠. 아니 뭐 네. 그래서 지금 뭐 네, 다 하면 저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야. 우선은 지금 어려운 투일부터 일단 저게 용도로는 어디에 먼저 적용될 것 같으세요? 상용화되거나 하면 여러 특성도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뭐 자동차 같이 고속으로 달리는 거는 아직 좀 더 보강해야 될 게 꽤 있을 것도 같아서. 예. 예. 저 일단 가장 쉽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이동이 필요한 로봇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로봇들이 이동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 거의 다 지금 바퀴를 쓰다가 이게 장애물로 못 넘어가니까 이제 네 다리를 걷고 이족 보행. 이족 보행, 사족 보행 이런 족형 기반의 이동 플랫폼이 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넘어지면 못 일어나지. 요즘 넘어져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그게 좋아도 평지에서 저희 인류의 역사적인 발명품인 바퀴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동 효율이. 이렇게 딱 걷더라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걸어 다니니까요. 그리고 속도도 당연히 이게 그렇지, 쫓아가지를 못하고. 그렇지. 예. 저희 인류의 발명품이 위대한 게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족형 로봇은 이제 생물체를 모사한 거고 바퀴는 저희 바퀴처럼 이동하는 생물체가 없잖아요. 그러네. 사실. 예. 그리고 거의 순수한 인류의 발명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신체 기관 중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요.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생물체는 이 바퀴처럼 이렇게 구동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저희 인류의 발명품인 바퀴는 이제 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지도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무엇보다 평지를 갈 때에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저희가 사족보행 로봇 위에 타고 가면 뭐 말 타는 것처럼 다가닥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게 그렇지. 로봇 입장에서도 사실 위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계속 안 돼. 흔들리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걸 잡기 위한 또 부가적인 메커니즘도 필요하고 제한적일 수 있는데 배달용 로봇이 있으면 참 좋은데 배달용 로봇에 바퀴를 달면 빌라 내지는 뭐 아파트 중에 이 턱을 못 턱 있는 데는 배달 못 하니까 망치고 그렇다고 이족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그걸 시키면 조금만 먼데 보내면 아주 하세월이고 2시간 걸리고. 저 사람보다 막 더 빠르게 가긴 어려울 테니까. 근데 저렇게 말랑 바퀴가 달려 있는 걸로 하면 달릴 때는 쌩쌩 달리다가 이제 빌라 앞에 문 열어주세요 한 다음에 계단 있으면 쥐가 알아서 계단을 올라가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잘하고 빨리 돌아올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바퀴가 주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탑승형이나 휠체어보다도 사실 그런 로봇 이동이 필요한 거의 로봇의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런 거 만들어 놓고 왜 계속 한국기계연구원에 다녀요? 빨리 회사에서 창업해야죠. 아유, 뭐 한국기계원 좋은 곳인데. 아니 물론 좋지. 직장은 좋아요. 그러나 직장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유, 원장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한번 혼나고 말지. 혼나는 거 싫다고 계속 직장 다니면 저거 누가 만듭니까 저거? 한국기계연구원이 만들어 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연구비를 더 주면 더. 얼마면 됩니까? 제가 투자하면 안 될까요? 아, 이야, 이거 아까운데. 이거 다른 나라에서도 저런 바퀴 막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다른 나라 경쟁은 없어요? 사실 이 바퀴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거의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타이어 회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나사는 뭐 어쨌든 영리기관이 아니니까 나사에서도 뭐 이제 우주 탐사를 위해서 메쉬 같은 걸 짠 그런 유연체 바퀴를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강성을 실시간으로 바꿔주지 않는 이상 이건 뭐 애초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안 되지. 예, 그렇지. 예. 그렇지. 무조건 장애물을 넘으려면 말랑해야 되고 말랑하면 바닥에서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너무 물리적으로 자명한 거라서.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보통 이제 뭐 별의별 바퀴가 정말 특허가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그중 하나는 뭐 이런 휠이 뭐 이렇게 접히면서 갈고리가 뭐 이렇게 튀어나와서 갈고리 짚고 나가는 것도 있고 뭐 바퀴가 내부가 파 있는 것도 있고 뭐 바퀴가 뭐 모양이 뭐 이렇게 뭐 크기가 바뀌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장애물을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아까 뭔가 이 턱을 짚고 갈고리 같은 걸로 짚고 넘어가면 뭐 직각은 넘어가지만 아까 보셨던 뭐 바위나 뭐 다른 형태의 장애물을 넘어가는 건 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장애물까지도 안정적으로 넘어가려면 결국 이 장애물 형태하고 똑같이 변형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질문 있습니다. 예. 뭐 보통 저는 비전문가니까 막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탱크의 캐터필드 같은 것도 뭐 변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넘어가긴 맞습니다. 하잖아요. 넘어가죠. 예. 근데 캐터필러가 일단 점유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예. 그리고 이제 캐터필러 자체가 사실 변형이 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장애물에 캐터필러가 닿으면 네. 요 모서리를 밟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뭐
주변 장애물 아무 신경 안 쓰고 뭐 일단 이렇게 가면은 요 모서리를 타고 갈 수는 있을지언정 요 모서리가 일단 다 파손이 될 거고 일단 두 번째는 그게 평지 주행에서 사실 너무 굉장히 느리지. 비효율적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제가 바퀴를 쓰는 거잖아요. 저희 캐터필러 안 타고 다니잖아요. 예, 예. 저 너무 좋을 것 같아 저거. 저 사실은 눈 오면 눈 많이 올 때는 스노우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데 스노우 맞습니다. 타이어가 뭐예요? 저게 바람 좀 빼면 스노우 타이어 되는 거거든요. 저게. 예, 맞습니다. 이 말랑하게 바꾸면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모래 지형에서 주행을 한다. 그러면 그렇지. 거기에 맞춰서도 접지 면적을 저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이게 장애물 극복뿐만이 아니고 이 지형의 그 특수성까지도 반영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을 저거 거라고 특허 생각합니다. 내셨어요? 특허 다 내놨죠. 송 박사님 이름으로? 아예 뭐그 소유권은 한국기계연구원에 있고요. 그럼 저거 만약에 특허 사서 쓰려면 아, 예. 그냥 한국기계연구원에다 돈 주면 그만이에요? 아 저희한테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하면 저희가 이제 실시권을 이제 드리죠. 예. 그러니까 한국기계연구원이 그 이름으로, 송성혁 예. 박사님한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 저한테도 일부 오는데요. 아무튼 내가 돈 문제는 좀 예민해서. 그게 아, 저희가 아닙니다. 이게 박사님. 40%는 연구원에서 이제 가지고 60%를 저희 이제 같이 개발한 개발자 분들이 같이 나눠서 이제 가질 수 송 있는 박사님과 수준입니다. 예. 동료들이 네네네. 동료 몇 예. 명이에요? 동료 뭐 많이 같이 했죠. 똑같이 배분을 아뭐 열심히 한 송 박사님과 내부 문제라 알아서 그렇고 안에서는 아예 그 뭐 비율이 예, 있어요. 예, 뭐 합리적인 뭐 비율이겠죠? 그렇죠. 네. 송 박사님이 제일 비중 많아요? 제가 어쨌든 한 건 제가 많이 했고요. 예, 뭐 비중은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예. 아무튼 이게 좀 조금 남아서 마저 다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휠을 그래서 좀 굉장히 다양한 이동체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접목을 시키려면은 결국에 아까 보셨던 이동체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전거 휠을 교체한다고 하면 휠 뭔가 이제 뭐 특별한 휠을 뭐 다른 자전거 바퀴로 쉽게 그냥 가져와서 붙이면 되고 자동차 타이어도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타이어를 그냥 다른 데서 사오면 쉽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강성을 바꿔주는 메커니즘을 이 휠에 그냥 적용을 시켜서 모듈화 시켰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냥 단일 휠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아무 이동체에 그냥 붙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끔 모듈화로 저희가 개발을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연구들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고속에서도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가 장치를 구성을 해서 이제 15km, 20km, 이제 25km, 이제 30km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구나를 봤고 이거보다 빠른 속도는 제가 좀 사실 무서워서 못 해봤고요. 네. 이제 평가 장치를 이제 구성한지도 이제 얼마 안 돼서 좀 더 고속으로도 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휠이 그래서 지금 사이언스 로보틱스라는 이제 저널이 있는데 이게 로봇 분야 1위 저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8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예. 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이 연구한 팀원들인데 여기 뭐 5명이네요. 아니 더 있는데 지금 당장 사진을 급하게 찍느라 이렇게 찍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가져온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야. 예. 논문 사진 되게 멋있게 사이언스 로보틱스. 되게 그 정수의 사진을 딱 이야. 처음에 약간 어설프. 저거 어디서 찍은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다 실제로? 실제로 산에 저거 이게 데리고 가서 저 기계연구원 뒤에는 뒷산에서. 뒷산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이쁘게 생긴 돌멩이 차참 찾았겠네요, 그죠? 나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휘어지면서도 되게 좀 그럴듯한. 기타를 이야. 좀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고 구도랑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촬영은 이제 전문 사진 촬영 기사님을 저희가 좀 섭외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뒤쪽에 저는 초점이 날아간 거 보니까. 구도를 그러니까 일단 카메라가 좋아야 되고 찍으려면 저거 제가 아이폰? 그러니까 구도는 잡겠는데 제가 촬영하면 절대로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이폰으로 잘 찍으면 되는데.
뭐 실력이 좀 부족해서 장소 와. 섭외랑 구도랑 이런 건 제가 다 잡아놓고 이제 하여튼 멋집니다. 사진 멋집니다, 진짜. 표지가 그래가지고, 정말 네. 그럴듯한데요. 박사님, 저게요. 이제 당연히 뭐 한국기계연구원의 다양한 도움도 받으시고 뭐 그러시겠으나 뭐 저는 이공계 전공한 박사님들 중에 의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부자들이 계속 툭툭 튀어나와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꽤 괜찮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2%처럼 전공만 이과를 했지 그냥 문과들의 소용돌이에 같이 퍼묻혀서 이렇게 살다가 뭐 부자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별로 의미 없고 야 너 이공계 공부해서 저 형 봐라 와 뭐 엄청나잖아 그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악착같이 꼭 부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유롭게 좀 됐어 내 인생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나는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후학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목표물이 되겠다. 네. 고 생각해 주십시오. 뭐 한 1,200억 벌고 나면 그 세상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지겠지만 절대 거기서 멈추지 마요. 내가 보니까 박사님 얼굴 보고 딱 그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대충 거기까지만 벌 것 뭐 같아. 60%만 하고 뭐. 안 돼, 그러면. 안 사실 돼. 이게 돈을 벌려면 또 사업 수완도 있어야 돼서 저는 이게 기술이 정말 파급이 돼서 네. 뭔가 뭐 좀 거창하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뭔가 인류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로서 활용이 야. 되면 저는 사실 좋을 것 같고 뭐 돈 벌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또 완전 다른 영역이라서 이거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돈 좀 잘 버는 재능 있으신 분들은 얼른 송성혁 박사님께 연락해서 저거 분명히 한국기계연구원도 저거 갖고 있으면 저걸로 돈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부자를 빨리 만들어 줍시다, 진짜. 그렇게 해야 다들 그러지. 많은 사실 뭐 청소년들 진짜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하면 당연히 돈 많이 벌고 싶지. 얼마나 물질의 세계예요. 그런데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저는 의사 될래요? 아니면 유튜버 될래요? 연예인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하고 싶어서 그거 한다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본인들이 모르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뭘 알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거 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주 되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니 돈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탑이 과학자다라는 걸 꼭 좀 보여주십시오. 불안한데. 진짜. 어깨가 무거운데 이렇게 잠깐 회사 그만두고 저희 가서 돈 좀 벌어와야 될 것 같은데. 돈 버는 것도 완전 더 줘야 되는데 진짜. 다른 얘기라 일단은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한번 살려봅시다. 재밌네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요거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제가 사실 근데 이 연구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퍼 연구랑 이제 같은 것들을 손 모양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 모양 손이랑 또 완전 다릅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좋은데 그때 제가 재작년에 그 코끼리코 그리퍼라고 이제 코끼리코가 보면 이제 작은 물건은 이제 이게 코끼리코로 끝을 오므려 이렇게 잡는데 그죠. 그리고 큰 물체는 이제 흡착으로 잡는데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로 제가 하나의 그리퍼를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이게 한 방침 또 잡으면서 엄청 큰 물체도 잡고 뭐 이런 것들을 이거 마찬가지로 뭐 센서나 이런 도움을 굉장히 최소화해서 하는 것들을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적용해서 상용화하려고 지금 계속 안 돼. 이거부터 돈 벌라니까 또 무슨 연구를 해요. 연구를 저희가 진짜. 이게 또 새로운 연구를 계속 안 하면 연구비 따기가 어려워서 지금 연구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형 진짜 정말. 한국의 일론 머스크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송 박사님 팀 연구 금지야 이제. 또 새로운 연구 시작하면 거기서 새로 쌓아야 되고 다 만들어 놓고. 같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다른 거 개발하지 마시고 요걸로 일단은 1조 원만 먼저 벌고 그리고 나서 코끼리 콘지 뭔지 그거 하세요. 또 이제 이거 됐으니까 코끼리 코 하지 말고 사이언스 로보틱스의 표지로 갔으니까 난 됐어. 그러지 말고
한국기계연구원 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송성혁 박사님 연봉을 반으로 좀 줄여주십시오. 뭐 괜히 어설프게 보너스 좀 주고 그러면 그냥 거기 또 만족하셔서 계속 연구하실 분 같습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소리 하시는. 아주 월급 확 깎아버려야 이거라도 사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되게 애매하게 연봉 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학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재밌다 정말. 땀이 나네요. 아, 진짜 과학자 돈 벌어야 돼요. 만들어 놓고 돈을 못 벌면 어떡해. 저거 내버려 두면 문과가 채 가서 문과가 돈 법니다 진짜. 그러면 다들 또 문과로 가려고 그러고 악순환이에요. 절대. 알겠습니다. 아니,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나도 모르겠네. 예. 오늘 재미있는 설명, 또 재미있는 원리 알려주신 한국기계연구원의 송성혁 박사님, 꼭 성공하시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